1월 15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국과 그린랜드 간의 협상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랜드 매입 의사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그린랜드의 고위급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비용은 최대 7천억 달러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무부는 매입 외에도 자유연합협정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3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약 5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을 했습니다. 상당히 긴장감이 밤사이에 높아졌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란이 시위대 사형 집행을 보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면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이란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내 퍼블릭 차지, 공적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이유인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귀화 이민자, 그러니까 시민권 취득자죠. 만약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주에서는 아이스 요원 총격 사건 조사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개입에 반발하면서 연방 검사 6명이 집단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이례적인 우려를 표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초 여건에 비해서 원화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런 공개적인 구두 개입 덕분에 연일 치솟던 원 달러 환율이 일단 상승세를 멈추고 1,460원대로 진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전화 인터넷 안 돼서 난리였죠.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사 중에 하나인 버라이전의 통신망이 달라스를 포함해서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서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비스 장애 보고가 100만 건 이상 접수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내달 14일부터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8,000불? 그렇죠? 네, 판매 중단한다. 대신에 이제는 월 99불, 월 구독제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접근성은 쉬워지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운전도 자율주행 구독을 하면서 이 구독, 월 페이먼트 구독에 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헨리 여권지수 발표 결과 한국 여권 소지자는 188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일본과 함께 여권 파워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였습니다.
태국 고속철도의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운행 중이던 열차를 덮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현재까지 최소 32명이 숨진 가운데 안타깝게도 사망자 중에 한국인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참가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금지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미네아폴리스 아이스 총격 사건 이후의 상황이 오늘 지난주랑 또 이번 주 초에도 집중적으로 상황을 좀 설명도 해드리고 배경에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제 단순히 그냥 한 시민이 이민 단속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항의하다가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총격에 맞아서 사망하는 단순한 그런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라는 주와 도시에 대한 시각,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피난처 도시와 주를 자처하고 있는 그런 주들의 대응, 네, 그와 함께 이렇게 아이스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민 단체들 그런 것까지 엮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배경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대한 그런 서사들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는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또다시 총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스 요원이 체포 작전을 여전히 진행을 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의 다리에 총을 쏘는 또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아이스의 주장은 용의자가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멈춘 뒤 일행 2명과 함께 삽과 빗자루를 들고 요원을 매복 공격했다. 그래서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족들의 주장은
요원이 차를 들이받으면서 30분간 추격을 했고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도망친 사람을 쫓아와서 문을 닫으려는 순간 총을 쐈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안 그래도 지금 미네아폴리스는 살얼음판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한 그런 상황인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위대가 뭐 최루탄을 쏘는 연방 요원들과 밤새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지 경찰국장은 연방 요원들이 도시를 휘젓고 다니는 상황을 지금 지역 경찰들이 통제할 수가 없다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월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연방 요원들이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에 진입할 때의 마음가짐. 상당히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는 이런 연방 공권력에 대해서 협조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소말리아 갱단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범죄 집단, 네, 그런 단속이 또 포함되어 있고 작전에 그러다 보니까 연방 요원들이 미네아폴리스에 들어갈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 자체가 전쟁터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미네아폴리스나 미네소타 주민들은 또 그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시민들을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뭐 단속을 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들로 그런 이제 뭐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 긴장감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지금 그 법조계 내부 붕괴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요. 미네소타 연방 검찰청 2인자를 포함해서 베테랑 검사 6명이 줄줄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유는 정의가 실종됐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르네 니콜 구씨, 네. 첫 번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인권 침해 여부를 수사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연방 법무부가 이를 막아섰고 오히려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그 동성 배우자 어떻게 보면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시각이 있는 배우자죠. 그 배우자를 수사하라라고 압박한 것에 반발해서 미네소타 검찰청의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사들이 수사 외압에 반발해서 옷을 벗는 사례 미국에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물러설 기미가 없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시위 사태를 보면서 누군가 뒤에서 돈을 대고 있는 가짜 폭동이다라고, 이거는 진짜 분노한 시민들이 일어난 시위나 폭동이 아니고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돈을 대면서 조종하고 있는 가짜 폭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에 군 법무관 40여 명을 특별 연방검사로 임명해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주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연방 군 법무관을 데려와서라도 뭐 기소와 단속을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민주당 대선 부통령 후보였죠. 네, 미네소타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조직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또 맹비난을 하고 있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이 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차 사망 사건, 르네 니콜 굿 씨의 유족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유족들은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명 인권 소송 전문 로펌인 로마누치 앤 블렌딘을 이제 변호사로 선임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네.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네,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시정부로부터 2,7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이제 받아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르네 니콜 구씨의 유족들도 법적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그때 조지 플로이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또 법적 싸움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시와 미네소타 주, 그 다음에 연방정부, 그 다음에 또 유족들과 연방정부, 이 싸움으로 굉장히 좀 장기전으로 뭐 시위는 사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때는 뭐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으로 막 번졌었는데 이번의 사건은 그 정도까지 시위가 격화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우선은. 네. 하지만 이것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싸움, 그 다음에 연방정부와 유족들의 또 싸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자리에.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com. 달코라.com.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빗장이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러시아, 이란, IT 등 무려 75개 국가에 대해서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엄청나죠. 네. 명분이 퍼블릭 차지, 공적 부담인데요. 이런 국가들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복지 혜택만 빼먹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정말 건강한 미국 시민으로서 또는 뭐 시민이 아니어도 미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학을 하면 유학비 돈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미국에 와서 그냥 미국의 그런 복지 혜택만 누릴 것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아예 다 받지 않겠다라는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시민권 박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의 그 데이케어 보조금 사기 사건을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로 할지라도 사기죄로 이렇게 뭐 사기로 범죄로 뭐 정부 보조금을 타먹는다든지 뭐 이런 유죄를 받으면은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상대의 이런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뭐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는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존의 이민 단속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을 넘어서 밀입국하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민 단속이었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제 캐나다 국경으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중남미 국가가 아닌 다른 쪽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도 또 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경 단속 이민 단속이 아니라 뭐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네, 뭐 서류 위조라든지 미국의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민권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미국에 와서 한마디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의 이민자는 아예 받지 않겠다. 라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뭐 광범위한 이민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 보니까 사기친 사람 국적 박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사례들 조금 말씀드리면은 미네소타 이번에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죠. FBI가 유례 없는 대규모 이런 복지 혜택 사기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미네소타가 그동안 난민 피난처 뭐 미네아폴리스 이렇게 뭐 도시를 자처하면서 특히나 이제 소말리아계 난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말리아계 이민자 그룹이 그 데이케어 팬데믹 기간 이렇게 거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겠다라면서 비영리 재단을 만든 다음에 단체를 만든 다음에 유령 아동,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 않은 아이들 명단을 만들고 그걸로 데이케어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연방 정부 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거 단속이 이번에 미네아폴리스 단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좀 이제 트리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사건이고요. 그 외에 또 보면은 시민권 신청서에 거짓말한 경우 시민권 신청할 때 과거에 범죄 체포 이력이 있는데 그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든지 뭐 숨겼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 시민권 신청할 때 숨긴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에 시민권 박탈. 그리고 이제 위장 결혼이라든지 가짜 결혼 사례. 뭐 예전에도 가짜 결혼 있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위장 결혼. 그다음에 가족 초청 사기 같은 것들. 네. 이런 부분들 드러나면은 뭐 수십 년 동안 미국 시민권 얻어서 살았더라도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라는 것이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기조입니다. 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도 해당되실 수도 있고요. 어쩌다 보면은 네. 안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만 절대 안 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네, 뭐 아시다시피 네. 그런 일들이 그런 경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뭐 비즈니스 하시다가도 세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은 진짜 IRS 세금 문제는 네, 진짜 큰 사기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복지 혜택, 공적 부조 지금 퍼블릭 차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회에 건강한 미국의 시민, 미국 사회 주민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복지 혜택만 받아서 누리고 쓰는 뭐 그런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 그러니까 이제 공적 부조, 퍼블릭 차지, 복지 혜택 상당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아이들, 자녀들의 공적 부조 뭐 그런 부분들 약간 찜찜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민 변호사님들 그런 케이스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합법이라고 합니다만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이렇게 복지 혜택 같은 거 받고 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가 복지 혜택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흐름이 이제 명확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서류상의 실수, 뭐 과거의 범죄 기록 혹은 복지 혜택 수령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미래에 좀 문제가 될 그런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나는 시민권자니까 괜찮지. 나는 이미 영주권 땄으니까 안전해. 뭐 시민권도 박탈하겠다. 지금 한 달에 100명에서 200건씩 각 사무소에서 시민권 사기 사례 적발하라라는 지금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켜야 할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법도 지키고
하나는 거 지키고, 네. 그리고 서류 하나하나 좀 꼼꼼히 챙기는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아침 좀 주요 뉴스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